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태풍 흰남노가 지금 남해안을 또 통과한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아무튼 이번 태풍에 대비를 잘 하셔서 태풍에 큰 피해가 없으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격국용신과 수로 중에서 제자약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자약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주 원국에서 사주가 일주가 신왕했을 때, 신왕하면은 죄보다는 관을 먼저 얻고자 한다. 관이 먼저. 1차는 관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일단 신약은 아니지만 신강하다고, 사주가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1차는 관을 봐라. 결국은 신강한 사주에, 신왕사주에 관이 용신인데, 관이 가장 필요한 기운인데, 관이 천간에 있고 지지에는 관이 무근하다 그 말, 뿌리가 없고 천간에만 있다. 그러면 뿌리가 없는 것은 항상 약하기 때문에 신왕사주에 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주 구성에 천간에 관이 있어서 용신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에는 그 관이 뿌리가 없어서 약하니까 지지에는 반드시 재가 있어서 재생관을 빼줄 때를 제자약살이라고 한다. 신왕용 관격의 관세, 제왕, 재생관, 이걸 갖다가 제자약살. 신왕용관사주의 관세, 제왕. 관은 왜 세하냐? 천간에 있고 지지에는 무근하니까 약하다. 그러면 지지에는 재가 있다. 그래서 재가 재생관을 해주는 사주를 제자약살격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 어떤 분의 사주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명한 분이나 유명하지 않은 분들 누구나 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주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 그러한 사주에서 사주가 강하다. 일주가 강하다고. 강한 것도 세 가지가 있고 약한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것이 그냥 강하다, 신강하다, 좀 더 강하다, 태강하다. 아주 강이 극에 이르렀다, 극강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도 그냥 약한 거, 태약한 거, 또 극히 약한 거. 6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약을 6단계로. 신왕하다, 태왕하다, 극왕하다. 또 신약하다, 태약하다, 극약하다. 이렇게 6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용신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강하다 그러면 관이 용신이요. 태강하다 하면 극과 설, 관 아니면 식상으로 용신을 하고, 극강하다 하면은 따라야 하는 것이고, 수을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역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주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게 또 우주의 원리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여자분의 사주인데, 을묘, 기묘, 을묘. 아, 목이 너무 강하네요. 이게 이제 금이고, 이거 관입니다. 이건 재죠. 일주가 신왕, 태왕하고, 그러면 맨 먼저 관을 얻고자 한다. 관이 용신인데, 관이 천간에가 있습니다. 천간에 있는 관이 지지에 무분하니까 약하다. 이런 약금을 지지에 제가 지지에서 토생금 재생관을 해주는 이런 사주를 갖다가 제자약살격이다. 신왕용 관격의 사주에서 관세제왕 재생관의 사주가 제자약살격이라고 한다. 결국은 이것은 너무 태왕해서 사실은 묘월 을목이 태왕하면 춘불용금이라고 합니다. 춘불용금. 너무 태왕하다. 이런 을목의 묘월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쇠로 절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럴 정도의 사주다. 그런 정도의 굉장히 태강한 사주다. 그러나 관이 있으면 관을 용신데 관이 지지에 무근하니까 관이 세우니까 지지에 재가 그나마도 재가 있어서 재생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약살격은 신왕용관격 제자약살격이라고 한다. 신왕용관격 제자약살격.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의 사주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초년에 금이 들어왔습니다. 금은 괜찮겠죠. 저 진토 들어왔습니다. 진토는 을개무가 있죠. 을개무, 목은 나쁘고 물도 나쁘고 도만 좋다. 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목이 병이면 지지로 사화가 들어왔습니다. 사화가 들어오면 목을 비겁을 식상으로 설기시켜서 화가 화생토를 하고 토가 강해지니까 또 토생금을 하고 토생금하니까 금금목을 한다. 이 사화운은 좋습니다. 임수가 들어왔습니다. 용설병, 병왕극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오화도 괜찮습니다. 화생토, 토생금. 개수는 나쁘다. 자, 이제 미토가 들어왔네요. 정을기, 애초에 스님이 대운에서 원국의 합을 이룰 때, 반합을 이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을기, 묘미합, 이거 털어보면 안 됩니다. 묘미합, 미중 정화 18개월은 화우 기운이 동해서 화생토 토생금이 되지만 지금 여기를 떠나서 정화를 떠나서 을목 중기에 들어왔을 때 묘미 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합이 된다. 그럼 목국이 발생하겠죠. 목국이 발생하면 자기는 목국토 부부의 이별, 아버지하고 이별, 재물의 손재 덩달아서 관이 절단이 되니까 관재, 건강사고 또 법정 문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다시 간목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간목이 들어와서 갑기압 토 이렇게 토로 변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갑기압 목국토, 갑기압 물론 인목이 지지에 없더라도 이 사람은 목이 너무 강하니까 갑기압 그렇습니다. 합 어떤 분들은 지금 원국 신금에서 사화가 들어오니까 사신합 화수로 변해가지고 물을 필요로 하는 사주는 굉장히 좋다. 이건 터무니없는 정말로 이 초딩 같은 그런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가지고 나대면 안 되죠. 합 중에서도 제일 강한 합이 삼합, 그 밑에는 방합, 그 밑에가 육합입니다. 이 육합은 다소 조금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신금이 뭐예요? 무임경이 있잖아요. 경금하고 그 다음에
무경병인데 사하고 불하고 예를 들어서 경금하고 합쳐갖고 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운이 좋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냐고요. 좀 더 스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설사 내 견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한 거하고 다소 조금 어떤 차이가 있으면 점잖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이렇게 점잖게 물어봐야지. 건방도 너무 건방지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스님 그 사주에 땡초 스님 사주방에 댓글 달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면 되지. 그런 정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유튜브에 가면서 그렇게 저걸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식상에서 정치 지금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스님이 꽉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석 사법 리스크, 이재명 지금 사법 리스크,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요. 해봐야 뭐 스님한테 좋을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땡초스님 사주방만 가지고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스님이 혹간에, 스님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혹간에 이론적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으면 점잖하게 얘기한 건 충분히 좋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스님 틀립니다. 이따위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공부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아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보다는 정말 인간이 먼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옛날 성현들, 어르신들이 아는 게 뭔 개수냐? 인간부터 되어라. 그 일리가 있는 말씀. 사람이 심성이 착하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나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예.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자, 또 미니가 빗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토는 토니까 토생금이니까 토니까 토생금이니까 좋지 않냐. 천만의 말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토에는 정을기가 있으니까 지장간이 정화 18개월은 목을 강한 목이 병인데 목을 설기를 시켜서 정화는 뭐예요? 목의 사공이죠. 설기시켜서 화생토 토생금을 하니까 좋은데 지금 묘미와 목국이 발생한 것은 18개월 후에 을목이 들어왔을 때부터 반합이 되어서 묘미와 목반국이 목반국이 반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궁겁정제가 일어난다. 궁겁정제 일어나면 뭐예요? 재물손재. 목국토 재물손재. 그러면 토생금 오는 것이 절단이 되니까 관제구설, 금은 약해지고 목은 강해지면 토는 온대가 되고 이건 풍비박산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문서 잡아가지고 사업을 연다거나 문서를 잡아가지고 아주 진짜 인생에 정말로 쓴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자, 갑목이 좋냐? 갑기가 커야. 신금을 어쩌냐? 자, 신금 중에서 한번 봐보시게요. 신금은 이 지금 목이 이렇게 태워오더라도 진짜 지장가죠. 무인경입니다. 무인경. 무토 14개월은 괜찮하겠죠. 임수 14개월은 나쁩니다. 경금이 금금목 이거 지금 28개월, 32개월 좋죠. 자, 이제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목이 병인데 을목이 들어왔죠. 을목이 들어왔고 을경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으로 변하니까 다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한 수씩 배워야 돼요. 공부하실 때. 자, 을목 배움에 을경금 하니까 금으로 변하니까 좋다? 맞습니까?
애초에 을목은 병입니다. 뭐 이 사주에서 목이 병이니까 병이 들어가서 용신하고 합해갖고 화, 금기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나쁘고 금기운이 발생은 좋아요. 길과 흉이 나쁜 것이 약간의 좋은 쪽으로 기울였다. 근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다. 왜? 원국이 그만큼 금이 약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막 을개가 금이 돼갖고 금으로 변하니까 그냥 뭐 용신에 하나 더 늘었으니까 천간을 늘었으니까 아주 좋겠는데 천만의 말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예. 흉중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애초에 을목이 흉한 거니까 예? 궁극정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을목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국에 있는 금하고 금이 용신이 용신하고 합해서 금의 기운이 나쁜 기운이 용신과 합해서 용신 쪽으로 움직였다. 아니 막말을 변했다 갑시다. 그럼 크게 발목합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흉했는데 흉이 길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결국은 그냥 평상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합을 가지고 자축합, 오미합, 인해합, 뭐 사신합 이런 그 육합을 가지고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육합은요 별거 아니에요. 거의 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합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럴 정도로 약합니다, 합이.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신합 하니까 물로 변했다. 그래서 물을 따라가는 정제격이니까 좋다. 이런 놈의 이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나무 사주에 비평을 할 때 많은 생각을 저분은 왜 저렇게 풀었지? 왜 저런 생각을 했지? 과연 저게 맞나?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렇게 풀었는가? 항상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왜 그렇게 됐지? 응? 박원순 시장이 진짜 세 번이나 그 연속해서 연임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그렇게 연임을 했던 막말로 그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왜 비명에 가냐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랬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고 사주라는 것은 꼼꼼하게 왜 그랬는가를 항상 왜 이럴까? 왜를 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오케이, 그렇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냥 합이 있으니까 이거 뭐 울경합, 갑기합, 토로 되니까 토운이 좋네, 토가 용시니까 좋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100년을 해도 도락이 타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스님 구독해 주시는 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또 명리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님도 만능은 아니니까 스님 나름대로 그 공부가 약할 수도 있고 또 보통 사람들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가요? 공부가 다 똑같아요? 책에 A는 6고루, A는 6고루, B다 그러니까 전부 A는 6고루, B로만 다 합니까? 자, 1 플러스 1은 2다. 1 플러스 1은 2다. 맞죠? 1 플러스 1은 또 1이다. 이런 원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왜 저렇게 풀지? 저 내용이 뭘까? 과연 저게 맞나? 거기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맞다. 저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실제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뭐 댓글 달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고 또 서로 공부하고 약간의 모르는 것은 또 가르쳐도 주고 또 스님도 만능이 아니니까 배우고 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비방성으로 당신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개떡 같은 공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명리를 공부할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들. 해도 끝이야. 그런 사람들. 자, 이제 또 빗나갔습니다. 신금은 그렇습니다. 을목 자체는 나쁘지만 합해서 경금과 합해서 화금으로 스님은 이렇게 봐요. 그냥 화금을 변했다고 안 봐요. 그냥 금기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점도 있고 애초에는 나빴는데 그러면 흉이 약간의 길로 변했다. 이것은 그냥 평상운 정도로 보면 된다.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운 중에서는 아주 좋은 용신이나 이신 또는 아주 나쁜 기신이나 구신. 그럼 뭐요? 약신이 아니고 한신 정도는 길과 흉이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상운이라고 해요. 아주 좋고 평범하고 아주 나쁘고 아주 나쁘고 보통 5단계. 강약도 최고로 극강한 거, 태왕한 거, 강한 거. 약한 것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아주 태약하고 극약하고. 그게 다 달라요. 용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명리가 다소 공부도 하면서도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삼라만상에 이치하고 많이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누구는 그런 걸 묵상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뭔 법이네 뭐 명리 무슨 뭐 자평진제이네 뭐 적천수네 뭐 궁퉁보감이네 뭐 이런 거 싸그리 다 뒤집어 봐도 사실 원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말쟁이들이 이제 계속 자기들 주관으로 자기들 이론으로 써놓은 것이죠. 책은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해서 박학다식해진 건 아닙니다.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이치를 갖다 깨달으면 그게 통달을 하는 것이지. 소나기 온다고 해서 비가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바위가 뚫린 거 아니잖아요. 드롭 바이 드롭. 한 방울 한 방울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 바위는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책을 두루 섭렵을 했다고 해서 사주 명리에 통달했다고 스님 그렇게 안 봅니다. 어느 하나의 책에 정말 그 이치를 물론 책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 이치를 깨달은다면 그게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통입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은 미인이 아니다. 두루 섭렵하고 두루 박학다식한 것은 이것은 아니다. 박사들이 뭐예요? 박사들이 전부 다 해서 박사를 따는 거예요. 그 한 분야, 전공 분야, 그걸 꾸준하게 오래 깊게 그게 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어떤 그 사주를 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결국은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스님이 뭐라고 강의를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얘기한 것은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럼 지가 다 맞다는 얘기요. 그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그 별것도 아니 짜잘한 공부 갖고 그냥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사주가 맞다, 틀리다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목의 운이 좋다면 목의 운이 들어오면 다 좋아야지. 왜 인목이 다르고 묘목이 다르고 간목이 다르고 을목이 달라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험한 공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을목은 그래서 자기가 유금이 들어왔습니다. 극과 충이 다른 것이 이제 여기서 유금을 보면 신금은 신중 경금이 목을 갖다가 금금목을 해요. 금금목을 했습니다. 금금목. 신중 경금이 묘중 을목을 갖다가 금금목을 했다.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제자 약살께 의해서 목을 억제를 금이 와서 시켜줌으로 해서 뭡니까? 토가 기운이 살아나니까 토생업을 하니까 다시 근근목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경금과 자 이제 유금이 들어왔습니다. 유금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묘목과 뭐가 발생합니까? 충이 발생을 합니다. 정식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국에가 유금이 없습니다. 금이 용신이라고 해서 금이 좋냐? 좋습니까? 응? 신금이 들어왔을 때는 신중 경금이 금목을 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지금 묘목은 동하지 않습니다. 충을 안 할 때는 그냥 신중 경금이 금금목, 을목을 갖다 썰었다. 절단을 했다. 억제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나 유금이 들어오면 바로 부딪히게 됐다. 충이. 자, 이건 뭐예요? 세왕충이 될 거예요. 응? 세왕충. 그러면 서에 뭐라고? 왕신발. 왕신이 목이 활동을 했다. 움직였다. 자, 목이 성질이 났습니다. 작은 쇠가 이 강한 일주에 나무를 갖다 부리니까 나무가 성질이 나니까 바로 뭐예요? 목국토 그래요. 군겁쟁제. 이 지금 유금이 강한 나무를 절단을 할 수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신중경금은 절단을 할 수가 있었고 유금은 묘유충은 절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목다 금결이다. 목다 금결이다. 나무가 너무 강해서 톱날이 나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유금대운은 세왕충, 세한금이 강한 나무하고 부딪혀서 강한 나무가 왕신 발동을 했다. 그래갖고 목국토 궁겁쟁제가 됐다. 바로 그러면 이제 이 금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묘유충하니까 왕신이 목에 그 강한 기운이 목국토를 했어요. 그래갖고 진토가 절단이 이제 토생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금 자체는 고린문이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유금은 뭐예요? 나무하고 부딪혔고 나무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톱날이 나갔어. 이럴 때 세신발이라고 한다. 이 세신은 유금이 세신은 톱날이 나가버렸다. 발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왕신이 발동을 했다는 건 이 발자를 쓰고 쇠신이 지금 왕신하고 부딪혀갖고 뿌리가 뽑혀있다는 것은 이 발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왕충 왕신발, 세왕충 쇠신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한 것이 너무 강한 거 부딪히니까 강한 걸 화가 나니까 약한 걸 갖다가 두들 수 있고 또 약한 게 들어오니까 약한 자체가 부딪히다 보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니까 계란이 깨졌다. 쇠신발. 그런 이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주 분석은 대충 그렇고요. 격국용신과 수로 오늘은 제자 약사라는 게 뭐냐? 사주가 신왕할 때, 강할 때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은 관입니다. 관, 명예, 지위, 관록. 그 관록을 얻어야 되는데 관록이 천간에가 있고 지지에 뿌리가 없다. 무군하다. 그럴 때 지지에는 재가 있다. 반드시 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관과마. 관이 재를 타고
말 등에 올라타듯이 타고 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재생관, 신앙용 관격의 관용의 관세 제왕, 재생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제자 약살을 이해를 하실 걸로 합니다. 오늘은 제자 약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